연립방정식이죠. 꼴을 봐야 되는데 위도 2차, 아래도 2차인 건 알겠나요? 네, 2차와 2차 연립할 때 두 개 중 하나를 무조건 인수분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래 거보다는 윗게 인수분해가 잘 되죠. 그 윗 거를 이제 인수분해 시도합니다. 여기 x, 여기 x, 여기 2y, 여기 y. 곱해서 마이너스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큰 쪽 부호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는 x-2y와 x 플러스 y의 곱, 그리고 밑에 있는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래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데, 연립방정식은 아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위도 같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를 만족하는 조건 중에 위는 이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는데 이 두 개를 곱해서 0 된 조건 중에는 x와 2y가 서로 같은 조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y랑 같은 조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위를 만족하되 앞쪽 가로를 0 만들면서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도 있을 테고 뒤쪽 가로를 0 만들면서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을 테니까 두 군데를 나눠 버려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조건과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은 같은 조건일 수 없거든요. x, y가 0이 아닌 이상은 둘이 서로 같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각각 조건에 맞춰서 따로따로. 그럼 위는 x 대신에 이제 2y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y의 제곱, 4y 제곱이죠. 그러다 2y 제곱 더하면 6y 제곱이에요. 그게 12. 그래서 y 제곱은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거는 y값이잖아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y값이 2루트이면 그 두 배가 x값이기 때문에 x값은 4루트 2가 되고 y값이 마이너스 2루트이면 그 두 배가 x값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와요. 밑에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y랑 같으니까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플러스 y제곱이고 합치면 3y 제곱이 되죠. 그럼 y제곱은 4가 되고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쌍을 만들어 보면 y가 만약 2라면 x는 부호 반대. 여기 y의 부호 반대가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라면 그때 x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총 4쌍의 해가 나온다. 순서쌍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순서쌍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4루트 2, 2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4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를 쓰시면 돼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고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수 합의 70, 처음수의 합은 그러니까 바꾼 숫자와 처음수의 합은 77. 이때 처음수를 계산하시오. 단 처음수의 10자리 숫자가 1자리보다 큽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문제는 표를 많이 써서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10자리, 1자리, 이게 처음 숫자, 바꾼 숫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활용할 때도 많이 했었고. 근데 두 자리 자연수인데 각각 두 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 y라고 둡시다. 그럼 처음 숫자는 10x 플러스 y죠. xy라고 붙이면 안 되죠. xy라고 붙이면 곱셈이 되니까. 얘는 바꾼 숫자 10자리와 1자리를 서로 바꿨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yx. 그럼 얘는 10y 플러스 x 혹은 x 플러스 10y 이렇게 됐어요. 이제 조건상 봅시다. 첫 문장에 보면 각 자리의 숫자에 각 자리는 x, y예요. 걔를 제곱 합치면 제곱의 합을 하면 37.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7.
이런 의미 아닐까요? 각 자리의 제곱, 그 다음에 합. 제곱이 먼저, 합이 나중에. 이렇게 있고, 그 뒤는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숫자, 얘죠. 처음 숫자, 얘입니다. 그 둘의 합, 얘네들 덧셈 말이에요. 그럼 11x 더하기 11y는 77.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는 7. 그럼 이제는 남은 건 이걸 풀어야 되죠. 근데 푸는 식을 보니까 얘는 2차 식이고 얘는 1차 식이에요. 1차와 2차가 연립됐으니까 보통은 1차를 2차식에 대입하죠. 그래서 이 식을 하나로 정리합시다. y는 7-x.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x제곱. 이거 전체를 이렇게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49. 얘랑 곱한 값 마이너스 7x. 거기 2배. 마이너스 14x. 플러스 끝에 있는 거의 제곱. 그게 37. 1로 넘어갔다 칩시다. 이렇게 써줘요. 동량끼리 2x제곱. 마이너스 14x. 이거 49 빼기 37. 플러스 12. 이렇게. 양면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따라서 x값은 1 또는 6. 근데 x값이 1이면, 그죠? x값이 1이 되면 y값은 6이 되고, x가 6이 되면 y값은 2이 되죠. 그럼 답이 두 개인데, 여기 있어요. 처음 숫자의 10자리가 1자리보다 크다. x가 y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이걸 줘야죠. x가 6, y가 여기 x에 6 집어넣으면 y는 1 나오겠네요. x6, y는 1. x6, y1. 처음수는 61이 정답이다. 자,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더 저거의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한 허근인데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식은 아니죠. x세제곱 1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근이 나오면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숫자든 문자든 일단 대입합니다. 일단은 대입해요. 근데 일단이라는 말이 붙인 이유는 대입한다고 다 해결되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은 대입해도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일단 한번 대입해보자. 그래서 던져봐서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딴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던져봐요. x에 오메가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2는 0. 오메가에 대한 3차 반응식이죠. 근데 위에 있는 식, 문제에서 원하는 식과 얘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여요. 딱히. 그렇다고 뭐 묶어서 뭘 인수분해하기에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고. 이건 뭐냐면 직접 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집어넣었더니 딱히 대단한 게 없잖아요. 이런 것도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입해봤는데 별거 없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 근을 찾아봐야 되나? 3차 방식인데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조립제법 쓰라는 얘기예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 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6, 플러스 2, 0 되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1, 3, 3, 2, 마이너스 2.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근데 이걸 두 개 곱해서 0 되는 케이스는 얘가 0이 되는 값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값.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는 실수의 근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허근을 찾잖아요. 그럼 허근은 여기서 발생하겠죠. 많이 보던 거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로 두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된다. 그 얘가 보이면 저절로 뭐도 보여야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것도 자동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러죠. 양변에 뭘 곱한 거냐면 x-1 곱한 거예요. 여기 x- 곱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x세제곱은 1.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이제 정리.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될 테고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오메가는 이쪽이 근이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 문제는 이거 두 개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딴 건 뭐 더 안 해봐도. 뭐 복습용으로 추가하면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이 방정식의 근과 괴세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a분의 c, 1. 그 다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같은 값. 그렇습니다. 글씨가 예쁘네요. 이렇게. 이거 뭐 추가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쟤를 풀 때 연속적으로 나오고 차수도 크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오메가는 세 개씩 묶으면 다 사실은 0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까지는 0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은 다 오메가 세제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빼내게 되면 그래요?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빼면 앞에는 1 남고 그 다음은 오메가 하나 남고 그 다음은 오메가가 2개 남겠죠. 그럼 5제곱까지 계산했잖아요. 그럼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까지는 오메가 6제곱 묶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오메가 6제곱, 오메가 8제곱 딱 떨어지죠. 여기까지. 다 했네요. 그럼 저거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거를 구하란 말 같은데 이거 0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얘 0이고. 앞에 뭐가 붙었든 간에 답은 0. 2번이 정답이다. 자, 부등식의 성질.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A가 B보다 커요. B보다 C가 커요. 이런 게 성립하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2번도 많이 했던 거죠. 중학교 때. A가 B보다 크다면 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부동은 안 바뀐다. 3번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그 수가 양수이면 안 바뀐다. 음수면 바뀐다. 그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등호를 바꾸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긴 한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예요. A, B의 곱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되면 A와 B가 같은 부호라는 뜻이거든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근데 그때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3이 큽니까? 2가 큽니까? 그러면 3이 크죠. 역수를 취하면 2가 커요. 2분의 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큰가요? 마이너스 2가 큰가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 크죠. 근데 역수를 취하면 이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때는 같은 부호일 때만 성립해요. 다른 부호는 안 그래요. 다른 부호일 때는 3이 마이너스보다 크죠.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 이쪽이 커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양보다 음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기도 하더라. 까지 알아두면 좋고 사실은 이건 몰라도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부등식 풀 때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안 다루는 부등식의 일종이에요. 많이 다루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거? 1차 부등식.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우리 많이 푸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앞에 이 말을 잘 보시면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차란 말이 없죠. 이게 만약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A는 0이 아니겠구나. 그럼 A가 0이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0이 아니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양변을 A로 나누며 오른쪽에 A가 분모로 내려가지만 부등은 안 바뀌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B 밑에 분모 A가 내려가고 부등호는 나눈 숫자가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고 성립해요.
근데 이게 차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A가 0이 됐을 때 일단 써보면 좌변은 0x, 우변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게 1, 방향 이쪽이죠? 문제 나온 방향은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어요? 이 부등식이 참여되게 하는 x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0, x는 0.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진 x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를 둘을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일 때는 b가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이 양수이거나 0이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좌변은 0x, 근데 우변이 음수였어, b가.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되죠. 결국은 b가 음수이기만 하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외울 필요 없냐면 부등화 이쪽이니까 지금 이렇게 답이 나오죠. 반대가 되면 또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반대가 되면 그때는 b가 양수일 때만 해가 무수히 많고 b가 0이거나 그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지고 혹시 등호 붙으면 이 상황에서 등호 붙으면 등호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참이 안 돼요. 어쨌든 좌변은 0, 우변은 1이니까 0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죠. 근데 여기가 등호 붙으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0보다 크진 않지만 같긴 하거든. 그럼 이때는 해결은 무수히 많아져요. 크거나 같다는 말은 둘 다를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 커도 답이 될 수 있고 같은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크진 x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 0보다 커지진 않겠지만 0이 0과 같아지긴 하죠. 어떤 x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모든 실수가 전부 다. 이때는 또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얘만 해가 없고 얘네들도 무수히 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되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차수가 없는 부등식은 차수가 없는 형태는 1차 부등식일 때는 저 x 앞에 있는 개수는 a를 양일 때, 음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교과과정상 이게 책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교과과정상 부등식은 보통 2차 부등식부터 시작되는데 1차 부등식 따로 물어보지 않는 그런 교과서가 많은데 간혹 일정 부분에서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는 거고. 그리고 나면 여기는 그냥 간단히 1차 부등식 푸는 거죠.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거. 중학교 때 연습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 안 했는데 비슷한 걸 하긴 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보면. 그러니까 차수가 정의되지 않죠. 그럼 이걸 세 개로 쪼개야 돼요. a-1이 양수일 때, a-1이 0일 때, a-1이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놔야 됩니다. 그럼 a-1이 양수란 얘기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커요. 그럼 전 어쨌든 x 앞에 계속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얘도 이렇게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좌변 약분되고 x가 남고 우변은 약분되고 1이 남는데 나눈 a-이 양수였기 때문에 부등호는 원래 있던 방향으로 안 바뀝니다. 그럼 a-이 이번에는 a-이 0일 때는 a가 1일 때 a 1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0x는 0.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크진 않지만 같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a-1이 0보다 작을 때, 달리 말하면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바뀌는 거 없어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누면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1이 남는데 나눈 a-1이 음수였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답은 이렇게 쓰시고요. a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답. 또는 a가 1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게 답이다. 답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보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 이건 다 교과서마다 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연립 1차 부등식.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지만 연립 부등식은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근데 예전에 교과 과정은 연립 부등식도 1차 연립 부등식은 교과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가 빠져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딱히 대단할 게 없어요. 연립 방정식은 위에 있는 방정식과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혹은 x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라면 연립 부등식은 위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와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각각 구한 다음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 범위를 구할 때는 보통 필요하면 수직선을 많이 그려요.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리는 게 더 훨씬 유리하고 안 그리면 좀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예를 든 건데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x가 뭐 3보다 커나 같아. 근데 x는 5보다 작아. 그럼 위를 풀었던 부등식 해는 이거고 아래를 풀었던 해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거든. 이걸 어떻게 찾지 할 때 이제 수직선이 적절히 3 이상 이런 표현법은 중학교 때 배우긴 했으니까 3 이상 5 미만 얘네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여기 답은 3 이상 x가 5 미만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도 다. 뭐 여기 있는 거보다는 그냥 이쪽을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위에 있는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부등식 두 개를 각각 푸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넘기면 4가 되고 넘기면 3이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1보다 작아질 것이고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부등은 안 바뀌면서 이게 마이너스 3보다는 커나 같겠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는 거니까 1이라는 값을 포함하지 않고 1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포함시키고 걔보다 큰 쪽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를 찾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번 색칠된 부분 이걸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상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겠죠. 이런 거예요. 대단치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건 그랬고 그리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x가 2보다 크다. x가 3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럼 2보다 크다. 3보다 커나 같다. 그럼 어디가 겹칩니까? 그러면 여기가 겹치는 거죠. 그럼 얘가 답이에요. 답 쓸 때는 x는 3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만 잘 펴나면 이 연립부등식은 딱히 대단히 어려울 건 없다. 각각 두 개의 부등식을 풀고 각각에 나온 범위를 각각 그려놓고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 이런 것이죠. 여기는 딱히 설명 안 드릴게요. 뭐 가로 푸시면 되고 소수 나오면 10에 거듭적 곱하시면 되고 분수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간단한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이거를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저렇게 나온답니다. 일단 풀어봐야 되겠죠, 부등식을? 그럼 넘겨볼게요. 일단 위식을 풀려면 일단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x가 있으니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x는 2a 플러스 6보다는 크다가 될 테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부등 안 바뀌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제 그림을 그려요. 얘는 어떤 값보다 크니까 그 값을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 거고 얘는 그 값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않고 왼쪽으로 한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얘가 혹시나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는 공통범위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적당히 서로 겹치게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쯤에 넣어놓고 얘는 이제 이쯤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이 범위 밑에는 2a 플러스 6이 있고 이 범위 밑에는 마이너스 3이 있고 따라서 2a 마이너스 6보다는 2a 플러스인가요? 2a 플러스 6보다는 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한 답인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사실 구한 답이라도 저 모양에 맞춘 거죠. 저런 모양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더라는 얘기죠. 같고 아 얘네들만 같으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된다. 이런 식의 풀이에요. 여기까지도 뭐 크게 뭐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가로만 풀어주면 되고 얘는. 특수한 애라는 건 이런 거예요. 특수한 애는 아까처럼 적당히 겹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쭉 다 답이 똑같이 나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얘처럼 A를 포함하고 A보다 왼쪽, A를 포함하고 A보다 오른쪽. 그럼 이렇게 되면 A보다 작은 범위와 A보다 큰 범위는 공통 부분이 없죠. 근데 A가 겹치네요. 둘 다 A라는 공통값을 갖고 있죠. 이럴 때는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x근 A라는 값으로. 그 다음 해가 없는 케이스는 이렇게 지금처럼 아예 따로 벌어지는 양팔 벌리기처럼 A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와 B보다 A가 더 왼쪽에 있고 겹치는 범위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되고 이 범위도 그래요. 이 범위도 얘랑 위에는 얘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A를 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는 A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A보다 작다. 하나는 A를 포함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A보다 작다와 A보다 크다는 공통범위가 없는데 그럼 A가 겹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위는 A가 없어요. 아래는 A가 있고 그럼 A도 공통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부등식은 공통범위를 찾는 거고 공통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부등식의 범위와 아래에 있는 부등식 범위 중에는 공통인 범위가 단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A보다 작다와 A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없죠. 근데 얘는 둘 다 어쨌든 A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걸 보통 우리는 뭐 특수한 경우라 말하는데 보통 부등식은 아까 말한 범위로 보통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정식처럼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특수한 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해 종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여러 종류 중에 이런 해도 있더라라는 거죠. 정말 오늘 선생님이 이걸 건너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히 제가 풀어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1차 부등식을 못 풀지 않잖아. 넘겨서 범위 구하다 보면 이런 식의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 답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이 답 중에 하나 나오거나 뭐 이런 것 중에 답이 하나 나올 때 이 내용들은 이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답에 맞춰서 겹치는 게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그 값을 답을 쓰면 되고 아예 뭐 겹치는 범위가 없어요. 그럼 해 없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라. 여기서 뭐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선생님은 더 수업에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이거는 직접 집에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 부분 이거는 선생님이 표현할 때는 연속부등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는 없기는 해요. 연립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연속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저런 거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 어디서 봤냐면 A는 B는 C와 같습니다 이런 거죠. 중2 때 연립반응식 할 때 이거 한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요? 혹시? 중2 때 연립방식 할 때 이거 풀었는데? 이걸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오늘 처음 배우는 거고, 이거. 이걸 중2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중2 얼마 안 됐잖아요. 참나. 이렇게 풀었잖아요. A가 두 번 나오게 연립해서 풀든지, 아니면 B가 두 번 나오게 연립해서 풀든지, 아니면 C가 두 번 나오게 연립해서 풀든지. 이 세 개의 식 중에 제일 단순한 게 두 번 나오게. 이 풀이 기억나요? 살짝 졸렸죠? 아니, 졸린 게 아니라 어. 그냥 저렇게도 말을 잘 몰라요. 아,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아니, 기억이 안
지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얘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건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셋 다 같기 때문에, 아까 좀 두 개씩 연립해서 풀면, 같은 식이 두 번 나오게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풀이법이 세 가지가 있지만, 얘는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는 C가 커요. 이 연속 부등식을, 아까 잠깐 봤지만, 아까는 연속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만약 쓴다면,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잖아요. 그럼 얘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등식이니까 연속 부등식을 똑같이 연립 부등식으로 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립 방정식은 풀이법이 세 가지였지만 연립 부등식은 풀이가 한 가지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쓰시고 2번 쓰시고 이 풀이밖에 없어요. 다른 풀이를 쓰면 답이 안 맞거나 아니면 범위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답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얘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푼다. 풀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 이거는 이렇게 1번 풀고 이렇게 2번을 푼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연립해서 아까도 똑같이 각각 1차 부등식 푼 다음에 공통되는 겹치는 범위를 푼다. 여기 층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풀지 마라. 이렇게 보면 범위가 널찍 나와서 원래 정확한 답이 아닌 이상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푸시면 안 된다. 조심하셔라. 그리고 나면, 여기도, 그냥 놀기 뭐하니까 하는 말 해봅시다. 그냥 너무 건너가 되는데, 진짜 놀기 뭐해가지고. 이런 거 푸시오. 그러면, 이거 귀찮지만,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식 만들어서,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 위에 식 쓸 때는 양변에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럼 14, 마이너스 x, 부등 안 바뀌고, 4x 플러스 4. 이거 푸는 거고, 두 번째 식 쓸 때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x 플러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이거 푸는 거예요. 그럼 넘기면 위식은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여기는 넘어가면 x 넘어가면 3 얘를 풀면 양변을 5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가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공통범위는 2보다 큰데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2보다 크지만 3보다 수직선 그려도 되지만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려도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딱히 대단할 게 없다는 게 나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죠? 부등식을 푸는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에 맞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간단한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을 풀 텐데 x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럼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음은 나올 수 없어요. 거리니까. 0 아니면 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정 숫자 3보다 작거나 같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해석은 뭐냐면 이 해석을 그림을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저 x라는 숫자가 3 이하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최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0에서 최대 3칸 여기. 근데 거리라는 게 음은 없을 뿐이지 방향은 존재하죠. 양쪽으로 음쪽으로. 그러니까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3칸인 게 양의 방향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도 이렇게 3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근데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3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3보다 작은 경우는 이거 전부 다를 말해요.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되죠. 만약 이 a가 양수라면 절대값이 어떤 특정 수보다 작다 그러면 그 값의 음수보다는 크고 그 값의 양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 x가 3보다 커요. 그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라면, 이게 등호가 만약에 있다면, 3이라면 오른쪽 3칸 플러스 3, 왼쪽 3칸 마이너스 3. 인데,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3보다 더 멀어야 돼요. 3보다 더 멀려면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답이겠죠. 3보다 더 먼 숫자. 이쪽도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3칸인 게 마이너스 3. 근데 걔보다 더 멀리 여기 있는 숫자들. 단 여기 등호가 없네요.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이 원점에 떨어지는 거리가 3인 숫자들도 제외하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x가 양수 3보다는 크고 또는 음수 3보다는 작다. 이런 느낌으로 풀이한다는 얘기죠. 저 풀이법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제 절대값 풀 때는 저런 방식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문자, 미지수, 절대값, 부등호는 이쪽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이제 숫자, 이럴 때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풀이를 푼다는 거죠. 문자, 숫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문자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붙고, 그리고 여기가 꼭 숫자, 이거는 숫자만 아니고 문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저기는 저것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절대값이 3 이하? 그러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3칸 이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플러스 3 이하 이렇게 돼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 정체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보다는 커 나왔고 x가 4보다는 작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붙어요. 뒤에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가 붙어요. 그럼 이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되십니다.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냐면, 아까 얘는 숫자니까 크기를 양음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음 붙인 것보다 크고 이거보다 양 붙인 것보다 작지만, 이 x는 양인지 인지 판단이 안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양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양, 이건 이건 양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상황에 맞춰서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하라는 얘기는, 절대값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운 건데, 절대값은 마치 뭐랑 계산이 동일하냐면 루트 x 제곱과 동일해서 계산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오죠. 만약 절대값 안에 혹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로 나오고, 절대값 아니나 혹은 루트 제곱 밑에 있는 x가 0보다 작아지면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x를 붙인다. 이 개념을 여기 적용해야 돼요. 그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절대값 x-1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게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걸 푼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왕 쓴 김에, 뭐 이걸 만약 풀어본다면, 이왕 쓴 김에, 그럼 첫 번째 범위는, 첫 번째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럼 써보니 이렇게 되네? x가 지워지면서? 그럼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x가 지워졌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뭐라 생각하냐면 x가 지워지면 안 돼.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저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나 값을 찾는 건데, x가 만약 이 값이 주어지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3보다 같진 않지만 작긴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된다는 뜻은 이 범위가 다답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저 범위가 모두 답이군요.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플러스 2.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낫다. 그럼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유는 이게 풀어서 나온 부등식의 답이긴 한데 이 답은 태생적으로 이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x가 1보다 작다는 가정에서 문제를 푼 거잖아요. 1보다 같거나 커지면 이런 답이 아니고 위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밑에 있는 걸 마무리할 때는 답과 조건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답도 만족하고 범위도 만족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같은데 1보다 작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답은 어떻게 씁니까? 그럼 답은 위 조건일지 아래 조건일지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이건 둘 다 답인 거예요. 그럼 답 쓸 때는 x가 1보다 커나 같다. 또는 그 답이 아니면 아래 조건일 테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같고 1보다 작다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선생님이 뭐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됐네요. 이렇게 답을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 답을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이렇게 됐죠. 두 번째는 1 이상 이렇게가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쪽에 있고 얘는 이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답을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보다 쭉 가다가 뭐를 빠뜨렸냐면 1을 빠뜨렸죠. 1을 빠뜨린 내가 지금 1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립부등식은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1번 위에 있는 조건이 답이었고 이건 2번 조건이 답인데 이건 1번이 답일지 2번이 답일지 모르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둘 다 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얘도 답, 얘도 답.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답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1이 빠진 부분을 얘가 채워서 가기 때문에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답은 다 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다시. 일단 뭐부터 인식해야 되냐면 얘도 답이 되고 또는 얘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가 답이야. 이건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아니고 1번 조건으로 부등식을 풀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2번 조건으로 부등식을 풀면 밑에 게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윗조건이지 아래조건이지 문제에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답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답으로 취급하니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수직선에 그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보다 계속 커요. 크다가 안타깝게 1을 빠뜨리고 여기만 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답. 근데 두 번째 조건에 보면 1을 포함시키고 다시 1보다 큰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럼 결국은 이것도 답이라는 얘기는 여기 스킬되는 건 전부 다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부 다 답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지나가서 1을 아까 빠뜨렸지만 얘가 1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럼 1부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답이 돼요. 이 모두라는 게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더 좋은 답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게 더 깔끔한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은 저런 게 이제 좀 곤란한 거예요. 절대값이 나오는 거를 간단히 숫자일 때는 이렇게 풀 필요 없죠. 아까 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 숫자일 때는. 근데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가 끼기 시작하면 이렇게 양음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절대값의 표현법, 절대가 아니 양일지, 음일지에 따라서 각각씩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고 위와 아래를 만족하는 말 잘못했죠. 위를 만족하는 범위 또는 아래를 만족하는 범위가 이건 연립부등식이 아니고 각각 두 개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각각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전부 다 답이 되기 때문에 위를 만족하는 범위도 답,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도 답. 원래는 따로따로 썼는데 이게 묘하게 미리 겹치고 있기 때문에 붙이면 더 간단한 답으로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이렇게. 절대값 두 개 나오는 거. 근데 아까 절대값 하나짜리는 이게 만약 절대값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럼 누가 기준이냐면 수직선에서 1이 기준이에요.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풀어가지고 1보다 작을 때는 얘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야 되고 1보다 클 때는 얘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 하나가 되고 두 개입니다.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는 두 군데로 나눠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값 1, 얘가 0이 되는 값 2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보다 작은 값, 얘보다 큰 값.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보다 작은 값, 얘보다 큰 값. 하다 보니까 범위를 다 할 필요 없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쓴다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그 범위가 아니라면 두 번째, 여기.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여기. 세 번째, 그 범위도 아니라면 여기겠지. x가 2보다 큰 범위. 이렇게 범위를 세 군데로 쪼개는 겁니다. 절대값 하나일 때는 두 군데로 쪼개주고 절대값이 두 개일 때는 세 군데로 쪼개줘요. 근데 이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약간 쎄한 느낌이 있어. 뭐가 빠진 것 같은. 뭐가 빠졌냐면 실수 전체 범위 안에서 이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을 푸는데 1을 어디 갔어? 1? 1이 빠졌잖아.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그럼 1은 어디 갔나? 1을 포함시키려면 이쪽에 등호를 붙이면 이쪽은 떼줘야 되고 이쪽에 등호를 붙이면 여기 떼주면 돼요. 어느 한쪽에 1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2도 여기 2도 지금 이어져 있죠. 만약 내가 2를 여기 그렇다고 2를 빠뜨리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럼 2를 포함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2를 포함할 때 여기다 포함시키냐? 여기다 포함시키냐? 어디다 포함시키지? 라는 건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 2를 여기 2를 포함했죠? 그럼 얘는 2를 포함 안 시키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2를 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겹쳐 있는 부분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를 붙이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붙여도. 절대값 두 개짜리는 저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푼다. 그 다음 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풀어주고 부등식 풀고 근데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구해주시고 얘도 이 범위 안에서 부등식 풀고 답 나오면 얘랑 연립해서 공통된 범위 답 찾아주시고 얘도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푼 다음에 답 구하시고 얘랑 공통된 범위 답 찾아주시고 그럼 답은 이제 세 종류가 나오겠죠? 세 종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셋 다 답이에요. 말했듯이 이쪽에 x의 범위가 있을지 여기 x의 범위가 있을지 여기 x의 범위가 있을지 이 식만 봐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답도 답이고 여기서 나온 답도 답이고 여기서 나온 답도 다 답이에요. 답 쓸 때는 이것 범위 또는 이것 범위 또는 이것 범위 이렇게 답을 쓰시고 아까처럼 쓰다 보니까 뭐 이어지는 구간이 있어. 그럼 이어서 한 방에 가셔도 괜찮고. 자, 하지만 이렇게 써도 말이 헷갈려서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이제 연습 문제 좀 하나씩 풀어봅시다. 7번부터. 이건 쉬운 거예요.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작으면 사이에 끼도록 이렇게 음수인 값보다는 커나 같고 양수인 값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씩 지워내는 거죠. 양변의 5분의 1을 뺍니다. 갑자기 눈이 아프네요. 얘 5분의 1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5,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7 3x 5분의 1을 빼요. 그럼 5분의 15 빼기 5분의 2 5분의 10 5분의 13 네, 이거 뭐 고민하고 있죠 이걸 양면에 3분의 1을 곱하죠. 그럼 3분의 1을 곱하면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분의 17보다는 커나고 3을 나누게 되면 x가 되고 3으로 나눈다?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15분의 13이 되고 이게 x의 범위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쉬워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거. 자, 저런 걸 푸시오 그러면 이게 숫자일 때는 양변을 양인제 문제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문자를 어느 한쪽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절대가 없는 쪽에. 그러면 양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뭐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 플러스 3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 플러스 3이 오히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풀어요. 이제부터. 풀이법은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여기 있으니까요.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이 달려있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면 이건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돼요. 결론 2만 분배하면 된다 뜻이니까 2x 플러스 6 x 마이너스 7 넘어갑니다. x 남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답은 답인데 무조건 다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진짜 답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연립하다 보면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도 크거나 같아. 여기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겹치는 범위가. 그럼 따라서 1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1번의 정답이에요. 2번의 정답. 절대값 안이 음일했다는 뜻이죠. 그럼 절대값 풀어낼 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이 절대값 안에 분배해서 끄집어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7 넘깁니다.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죠? 양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다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가 겹치죠. 그럼 얘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나요?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쓰고 나서 보니까 또 이상해. 쓰고 나서 보니까 그랬어 봐. 마이너스 3? 이건 마이너스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포함하지 않고 걔보다 작은 게 답이에요. 여기가 답. 근데 여기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큰 게 답. 이렇게. 괜찮아요? 쓰고 나서 보니까 다네. 전부 다잖아. 전부 다. 전부 다른 게 뭐죠? 모든 실수. 숫자 중에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 된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마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여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귀찮아져요. 두 개 나오는 거. 그 두 개 나오는 건 아까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기준은 얘죠. 얘가 0이 되는 값. 3. 얘가 0이 되는 값. 0. 0과 3을 기준으로. 0과 3을 기준으로. 그럼 0보다 이렇게 범위 나오면 이렇게 쪼개면 돼요. 0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0을 뺐으니까 이제 그 다음 포함시켜서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은 3을 포함해서 3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면 돼요.
등호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한 군데 아무 데나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별로 신경 빠뜨리지만 않거나 중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한 군데 빼고 한 군데 붙이고.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건 또는입니다.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에요. 왜 그러면 1번에 지금 x의 값이 1번에 있을지 2번에 있을지 3번에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각각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제 풉니다. 0보다 작아요, 얘가. 그럼 이 절대값 안은 음수가 되죠. 그럼 절대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음수, 절대값 안이 0보다 작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했더니 이것도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x가 바깥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제부터는 부등식을 풀면 돼요. 풀면 이렇게 남죠.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에서 지워지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문자가 지워지고 나면 이거는 문자 지워졌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야가 아니고 저 x의 범위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부등식의 결과를 보고 이 부등식이 맞으면 이 범위 전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부등식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x 지워지면서 숫자 남았어. 근데 숫자를 가지고 봤더니 부등식이 안 맞아. 그러면 결론은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범위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결과적으로 참이 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해가 성립하죠. x가 음수이기만 하면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늘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번의 정답은 이 범위값 자체가 다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범위.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저 범위에서는 얘는 음인데 얘는 양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는 3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음이지만 얘는 0보다 크잖아요. 어쨌든 양수라는 뜻이니까 쟤는 양수예요. 그럼 얘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 얘는 양이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x는 구도 반대로 바뀌고 2분의 1. 근데 말했듯이 이게 답이 아니죠. 이건 어딜 푼 거예요? 이거 안 써놨네요. 0 이상 x가 3보다 작을 때를 푼 게 이거예요. 그럼 답은 얘랑 공통범위죠. 헷갈리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0 이상 3 미만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겹치는 범위는 여기. 그래서 2번의 정답은 0보다 크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답. 3번 답. x는 3보다 크나 같은 범위. 여기. 그럼 3보다 크나 같은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도 양이 돼요. 둘 다 양. 둘 다 양이니까 둘 다 그냥 빼내면 돼요. x-3. 빼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것. x 지웠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결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을 리 없잖아요. 마이너스 어떻게 2보다 커요? 그럼 이걸 뭐라 해석하냐면 x를 이 범위를 줬더니 부등식이 거짓이네? 라는 뜻은 이 범위 안에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답은 항상 이런 모양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다. 그럼 여기서는 해 없다. 해 없으면 구할 필요 없죠. 해 있는 데만 구하시면 돼요. 답은 이것. x가 0보다 작다. 또는 x는 0 이상 2분의 1 이하 미만이다. 쓰고 나서 보니까 또 약간 쎄해요. 여기 0, 여기 겹쳤는데? 0, 2분의 1. 0보다 작다. 이게 답. 0 빼고 이게 답. 두 번째는 0을 포함하고 2분의 1보다 작다. 약간 말한 하늘색, 빨간색이 모두 다 답이죠. 그럼 모두 다 답은 그럼 여기서부터 다 답이라는 얘기네. 여기서부터 얘 빼고 전부 다 답이 뜻이죠. 저 답을 써주면 돼요.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 답을 더 간단히 만든 게 이거다. 이해되셨나요?